네, 반갑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제가 바로, 총선 이전, 휴무 이전에 체크드렸던 종목으로, 매집 구간으로 볼 수 있는 하단 박스가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구간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2차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마이크론에 대해서 HBM 제조 장비 관련해서는 납품이 거의, 삼성에는 안 줄 수 있지만 마이크론에는 안 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공시 역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오늘 정확히 나와주면서 한미반도체 강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제 영상을 보시고 진입을 하신 분들 모두 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좀 얘기를 더 드릴 겁니다.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마이크론에 듀얼 DC 본더 타이거 장비를 수주를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타이거 장비 같은 경우는 최근입니다. 이게 출시를 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된 장비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매출액 대비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갔다라는 거 시작점으로 봐야 되겠죠. 사실 마이크론의 이 HBM에 대한 시장 점유율 자체가 하이닉스라든가 삼성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엔비디아의 어느 정도 납품 이력을 슬슬 마이크론이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HBM의 시장 참여자로서 좀 강하게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타이거 장비를 수주했다라는 게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한미 반도체의 이런 듀얼 TC 본도 관련해서 새 장비가 출시될 때 대외적으로 이 장비를 수주해 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이닉스가 좀 유일했다라고 볼 정도로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가 새 제품을 출시하면 항상 한두 달 이내로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를 내뱉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 마이크론의 이 공급 관련 이슈가 나오기 이전에는 듀얼 티슈 본더 타이거가 출시됨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매출액 대비 수십 퍼센트를 차지할 만한 공시를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마이크론과의 HBM 제조용 듀얼 TC 본드 타이거 장비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에 제가 이런 기업 간의 정치적인 얘기도 좀 많이 풀어드렸어요. 아무래도 삼성에 대한 부분은 2017년에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와 듀얼 TC 본드에 대해서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삼성으로 수주를 넘긴다라는 거는 당장에는 사실상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고 척이 될 수 있는 행동이다. 하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논외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상 시장의 선두권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삼성과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공동개발 이력에 따른 수주성을 어쨌든 TC 본더 시장의 장악력 1위는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 장악력 측면 그리고 마이크론은 아직까지 이 장비를 준다라고 해서 추격을 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고 하이닉스가 판단할 수는 없을 거라기 때문에 마이크론에까지 제품을 주는 것 자체는 무리가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수주까지는 무난히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이력이 지금 이번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지금 매출액 대비 14% 이게 사실상 그렇게 뭐 크면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실상 그렇게 크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14% 정도 차지하는 이 공시를 통해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영향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엔비디아가 새벽간 좀 반등을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엔비디아의 주가 영향도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것과 더불어 타이거 TC 본더 장비가 이제 출시가 되었고 아직 하나가 남았잖아요. SK 하이닉스.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지금 이 TC 본더 장비를 수주를 하면서 한미반도체의 매출을 좀 견인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이크론이 이제 HBM 제조용 장비 이 TC 본더를 수주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죠. 그런데 실제로 마이크론 이 장비를 가져갔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보다 한참 지금 후발주자로 볼 수 있는 마이크론이 지금 HBM 장비 신규 제품을 가져갔는데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타이거 TC 본더 요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매출액 대비 14%이 이상을 뽑아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연달아서 지금 이어지면 뭐예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실적 펌핑, 즉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3분기 물론 한미반도체 실적이 많이 부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하반기 자체가 반도체 업황 자체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시발점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3분기 실적은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안 드렸죠. 그 이후 실적부터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의 연이은 HBM TC 본더 신규 장비에 대한 수주 포인트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반도체 아직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성공한 반등 이 구간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죠. 지금 보면 사실상 매물대에 아직까지 좀 갇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부분인데 이게 캔들 형성 과정으로 봤을 때 뭐 한 요 정도 반등 주든 조정 주든 차익 소화하면서 반등 주든 아직까지는 이 매물대 간의 캔들의 여유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저녁에 PPI가 발표될 거고 뭐 요런 일정들이 소화된다라고 보면은 한 번에 반등을 끌어올리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CPI 측면이 다소 좀 부진하게 나왔고 그 흐름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선물이라던가 국내 증시 지수가 잡히는 모습 자체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지만 분명 PPI를 좀 토대로 해서 시장은 한 번 더 좀 매물대로 털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급락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매물대는 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한 이틀 뒤죠. 이제 금요일날 현지 시간부터 미국의 금융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좀 지수를 끌어내기에는 좀 적기로 볼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자체가 기업들의 이런 자금 순환 측면에서 그렇게 부담이 있었던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 상환 포인트를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금융주의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좀 무탈하게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수 견인이 이어진다라고 볼 때 엔비디아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해당 지지를 근거로 좀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엔비디아의 이런 주가 반등 자체는 우리 증시의 엔비디아의 직결 수혜주로 볼 수 있는 한미반도체까지 좀 반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체크드렸던 하방 대응을 좀 유념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한미반도체 먹을 자리가 좀 많이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영상에서 한미반도체 좀 강조를 드렸는데 잡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한미반도체 아직도 뭐 매수라던가 매도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먹을 자리는 좀 많이 남아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하방에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 링크 통해서 편히 말씀을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을 해 주셔서 반도체에 대한 방향성이라던가 한미반도체에 대한 대응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